그거 알아? 최간의 여식 신랑이 저번 달 갑자기 죽은가? 웬 날벼락이람? 작년에 결혼하지 않았어? 잘 지내는 것 같더니 갑자기 죽었다더라고. 하늘도 무심하셔라. 옛날에 어느 마을에 남편을 일찍 여인 여자가 살고 있었대. 여자는 남편과 자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는지 자식을 가지게 해달라며 매일 하늘에 빌고 또 빌었어. 하늘이 남편을 거두었으니 자식을 내려주셔야 이치에 어긋나지 않사옵니다. 부디 자식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다행히 여자의 정성에 감탄한 하늘이 기도를 들어주었어. 얼마 뒤 여자는 아이를 낳았고 이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지. 소문 들었어? 그 여자 드디어 아이를 낳았대. 그렇게 매일 기도하더니 하늘이 도와준 모양이야. 하지만 얼굴을 보려 해도 좀처럼 보여주지 않으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세 자매가 소곤거렸어. 아이를 낳았다는 게 정말일까? 뭐? 그 아주머니 남편도 없잖아. 거짓말이겠지.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보자. 호기심이 가득한 세 자매는 아이를 구경하러 옆집에 찾아갔어. 세 자매 중 첫째 딸이 대문을 쿵쿵 두드렸어. 아무도 없사옵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지. 다시 한번 문을 쿵쿵 두드려 보아도 대답은커녕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첫째 딸이 말했어. 어디 마실이라도 간 모양인가 봐. 막내 딸이 말했어. 그럼 우리가 미리 들어가 보자. 성질 급한 둘째 딸이 결국 대문을 열었어. 대문을 열자 사람은 없고 마당 한가운데에 포대기가 놓여 있었어. 세 자매는 포대기를 향해 다가갔어. 얼마나 얼굴이 못났으면 이렇게 포대기를 꽁꽁 싸맸을까? 막내야, 얼굴을 구경하게 포대기를 걷어보렴. 막내딸이 포대기를 걷었어. 아니, 아기는 온데간데 없고 웬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아니겠어? 에그머니나, 징그러운 것도 뭐야? 이 모습을 본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너무 놀라 허겁지겁 달아났어. 하지만 막내 딸은 그 자리에 남아 구렁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 이렇게 귀여운 걸 징그럽다니. 보는 눈도 없어라. 막내야, 어서 안 오고 뭐해? 언니들도 참. 가요, 가. 막내딸은 아쉬운 듯 언니들을 따라갔어. 그런 막내딸의 모습을 구렁이가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몇 년이 흘러 세 자매는 혼이 날 나이가 되었어. 하루는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말했지. 얘들아, 옆집에서 혼서가 들어왔단다. 그 말을 들은 세 자매가 깜짝 놀랐어. 옆집에서 혼서를 보냈다고요? 그 구렁이 아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징그러운 구렁이랑 결혼하라니. 저는 죽어도 싫어요. 어머니가 둘째 딸의 머리를 콩 찌우며 말했어. 징그럽다니. 아무리 구렁이라도 그런 말은 너무하지. 그 집 아들이 얼마나 참한데. 둘째 딸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어. 참해봤자 구렁이죠. 다리도 없는 게 사내 구실은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안 해요. 맏딸도 둘째 딸의 말을 거들었어. 저도요. 아무래도 구렁이랑 결혼은 좀... 첫째 딸과 둘째 딸의 대답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 이를 어쩐다? 그 집 아들이 꼭 우리 집 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구렁이랑 결혼은 좀 그런가? 이 말을 듣고 있던 막내딸이 말했어. 어머니, 그럼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막내 네가? 정말 괜찮겠어? 막내딸은 고개를 끄덕였어. 네, 제가 꼭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막내딸과 구렁이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지. 부부는 방 안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어. 나를 믿어줘서 고맙소. 그 담례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리다. 구렁이 신랑이 말했어. 그리고 막내딸 앞에서 허물을 벗었지. 그러자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
막내딸은 사람이 된 구렁이 신랑을 안아주었어. 저는 어떤 모습이든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막내딸과 구렁이 신랑은 첫날 밤을 무사히 치렀어. 하루는 구렁이 신랑이 잠시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 구렁이 신랑은 막내딸에게 자신의 허물을 건네주었어. 100일 동안 내가 없을 것이오. 그동안 이 허물을 잘 지켜주시게나. 그리고 만일 이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태운다면 나를 영영 볼 수 없을 테니 조심하시오. 네, 반드시 그러겠사옵니다.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럼 나 없는 동안 잘 지내시게. 구렁이는 그렇게 떠났지. 그리고 막내딸은 허물을 고이고이 접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했어. 구렁이 신랑이 돌아올 무렵 막내의 소식이 궁금한 언니들이 놀러왔어. 막내야, 걔 있느냐? 어머, 언니들이 웬일이세요? 요즘 통 소식이 없어서 말이다. 괜찮아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막내는 말했어. 하지만 두 언니는 막내의 대답이 못마땅했어. 첫째 언니가 둘째 언니에게 소곤거렸어. 구렁이 놈에게 장가가더니 요즘 통 소식도 없고 정말 잘 지내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말이야. 갑자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먼 길을 떠나게 된 것도 그렇고 영 수상쩍단 말이지. 막내는 두 언니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어.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다 막내야. 지금 시장에서 말이다. 첫째 언니는 아무것도 아닌 척 너스레를 떨었어. 급히 나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말이지. 둘째도 거들었어.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네요.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막내는 부엌으로 사라졌어. 방 안에는 언니 둘만 남아있었지. 아무래도 구렁이 놈이 막내를 잡아먹으려는 게 분명해. 맞아. 원래 인간으로 변한 짐승은 믿지 말랬어.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쩐지 맘에 안 들더라더니. 언니들은 막내가 밥을 하고 있는 사이 방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어. 그리고 병풍 뒤에 숨겨진 뱀 허물을 발견했어. 에그머니나, 이 흉측한 것도 뭐야? 징그러운 구렁이 놈 같으니. 언니들은 뱀 허물을 들고 부엌으로 달려갔어. 막내는 밥을 하기 위해 불을 지피고 있었어. 막내야,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보거라. 언니, 무슨 일이세요? 막내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 아니, 꽁꽁 숨겨두었던 허물이 언니의 손에 있는 게 아니겠어? 언니, 그 허물은... 이때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불었어. 언니는 허물을 놓쳤고 순식간에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날려 들어갔어. 안 돼! 허물이! 막내는 급하게 물을 끼얹어 불을 꺼보았어. 하지만 허물은 이미 재가 되어버렸지. 막내가 눈물을 펑펑 쏟자 언니들이 막내를 달래며 말했어. 막내야, 왜 그래? 저 허물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었어? 저 허물을 불태우면 서방님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언니들은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밤이 되도록 구렁이 신랑은 돌아오지 않았대. 막내는 돌아오지 않는 구렁이 신랑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시름을 앓았어. 언니 저 어떡해요? 저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야, 막내, 네 탓이 아니야. 괜히 우리가 심해서. 하지만 사과 안 될 구렁이 신랑이 돌아오겠어? 식음을 전폐해야 하는 막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첫째 언니가 둘째를 야단쳤어. 이제 어쩔 거야? 이제 곧 막내가 구렁이 놈을 따라가게 생겼는데. 아니 뭐 언니는 잘한 거 있나? 이미 늦었는데 뭐 어쩌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하 세계로 가서 불러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하세계? 눈물범벅이 된 막내가 언니들의 말을 엿듣고는 벌떡 일어났어. 걱정이 된 둘째가 막내를 붙잡았어. 막내야, 어딜 가려고? 다시 볼 수 있다면 지하세계라도 가겠어요. 지하세계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니.
하지만 막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죽나 지하세계로 가다 죽나 똑같은걸요. 저는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볼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갈 거예요. 막내딸은 돌아오지 않는 구렁이 신랑을 찾으러 집을 떠났어. 무작정 지하세계를 찾아 걷고 또 걸었지만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았지. 막내딸은 잠시 강가에 앉아 쉬기로 했는데 이때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 혹시 지하세계로 가는 길이어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세계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신가요? 아무렴. 대신 이 빨래를 전부 해주면 알려주지. 여자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빨래를 가리키며 말했어. 서방님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저 정도쯤이야. 막내딸은 묵묵히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 어찌나 꼼꼼한지 더러웠던 옷들이 막내딸의 손을 거치면 새 옷처럼 변하는 게 아니겠어? 여자는 이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 나보다 훌륭한 빨래 솜씨구나. 좋다, 알려주지. 지하세계는 강 끝을 향해 걷다 보면 나올 거야. 막내딸은 여자가 알려준 대로 강 끝을 향해 걸었어. 강 끝에 다다르자 이번에도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 지하세계를 찾고 있어? 이번에는 밭을 갈던 농부였어. 막내딸은 고개를 끄덕였어. 이 밭을 전부 갈면 알려주리다. 농부는 넓디 넓은 밭을 가리키며 말했지. 이번에도 막내딸은 묵묵히 밭을 갈기 시작했어. 어찌나 손이 빠른지 반나절도 되기 전에 전부 갈았지 뭐야. 농부는 이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 아주 훌륭하구나. 무슨 이유로 지하세계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산을 넘는다면 지하세계가 나올 걸세. 막내딸은 농부가 가리킨 거대한 산을 넘기 시작했어. 산 하나를 하루 꼬박 걸려 넘자 이번에도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 지하세계를 찾고 있나요? 이번에는 나무 위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까치였어. 막내딸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지. 저는 새끼를 기르고 있답니다. 하지만 날개 한쪽이 부러져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겨울을 보낼 만큼 벌레를 구해준다면 알려드릴게요. 막내딸은 까치의 말대로 벌레를 찾기 시작했어. 어찌나 솜씨가 좋은지 까치가 먹고도 남을 향해 벌레가 모였지 뭐야. 와, 이 정도면 내년까지 먹을 수 있겠어요. 좋아요, 알려드리죠. 지하세계는 산 북쪽으로 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부디 행운을 빌게요. 막내딸은 까치가 알려준 방향으로 걷고 또 걸었어. 걸으면 걸을수록 안개가 짙어졌어. 막내딸은 속으로 생각했어. 지하세계가 곧 다가오고 있는 모양이구나. 막내딸이 도착하자 안개가 걷히며 지하세계가 나타났어. 그곳은 성대한 축제라도 열린 듯 시끌벅적했지. 결혼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지하세계에서 결혼식이 한창 열리고 있었어. 누구의 결혼식이지? 지하세계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꽃가마를 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 그곳에는 보고 싶었던 얼굴이 있었어. 막내딸은 한눈에 알아보았어. 서방님! 그 사람은 바로 신랑복을 입고 있는 구렁이 신랑이었어. 막내딸은 군중속을 헤치며 구렁이 신랑에게 달려갔어. 저 아가씨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니, 저 아가씨 이승세계 사람 아니야? 이승세계 사람이 어찌 이곳에? 꽃가마를 향해 달려가는 막내딸을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하지만 막내딸은 구렁이 신랑만이 보였지. 서방님! 부인!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구렁이 신랑이 막내딸을 보았어. 구렁이 신랑은 꽃가마에 내려 막내딸에게 달려갔어. 이곳은 어쩐 일이오? 제 실수로 뱀어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서방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은 구렁이 신랑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지.
난 부인이 내 얼굴을 보기 싫어 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다행이요. 구렁이 신랑도 막내딸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 하지만 꽃가마에 타고 있던 새 부인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어. 그래서 막내딸에게 크게 화를 내었어. 어디 이승에서 온 것이 남의 결혼식에 초를 치려고 드는 거냐? 그만하면 됐다. 썩 꺼지지 못할까? 네, 가기 전 얼굴 한 번만 보겠다는 제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서방님, 행복하세요. 막내딸은 눈물을 감추며 말했어. 구렁이 신랑은 떠나는 막내딸의 뒷모습을 구슬프게 바라보았지. 그 순간 누군가가 말했어. 하늘 아래 두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늘 아래 두 왕 또한 존재할 수 없으니 어찌 하늘 아래 두 인연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건 바로 지하세계의 왕이었어. 하지만 아버지, 저 남자는 저랑 결혼했다고요. 공주야, 꽃가마는 아직 저 문을 넘지 않았다. 결혼식을 끝마쳤으면 모를까. 이렇게 된 이상 이승의 연도 무시할 수 없는 법이지. 게다가 저승에서까지 시금전폐하던 저 남자와 결혼해달라고 한 건 너지 않느냐? 이 말을 듣던 공주는 꽃방귀를 꼈어. 그렇게 이승의 인연이 길다면야 어쩔 수 없죠. 그러더니 막내딸을 가리키며 말했어. 이번만 보내주는 줄 알아. 다음에 죽어서 저승에 올 때는 나와 내기를 해야 될 거야. 이 모습을 보던 지하왕은 허허 웃으며 말했어. 허허허, 그래. 인간은 언젠가 이곳으로 오니 인연 싸움은 언젠가 세월이 흐르고 이곳에 다시 온다면 하겠나. 그런데 자네는 왜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나? 구렁이 신랑이 대답했어. 부인의 실수로 허물이 없어져 이승으로 향하는 끈이 없어져 버렸사옵니다. 아래옵기 항송하오나 부인과 함께 저를 이승으로 보내줄 수 있사옵니까? 안 될 것도 없지. 그럼 이승에서 후회 없이 살아보게나. 저승의 왕은 막내딸과 구렁이 신랑을 이승으로 보내주었어. 막내딸은 구렁이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 집에는 막내를 기다리고 있던 언니들이 있었어. 언니! 막내야! 막내야! 막내가 언니에게 달려가자 언니들은 눈물 콧물을 펑펑 쏟으며 안아주었어. 미안하다.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오히려 일이 풀렸는걸요. 막내딸은 구렁이 신랑을 쳐다보았어. 언니들도 막내의 남편을 바라보았어. 어머, 이 환칠한 미남은 또 뭐람. 막내를 믿고 맡겨도 되겠는걸. 그렇게 이승으로 돌아온 막내딸과 구렁이 신랑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